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이죠? 네. 자, 어저께 우리 배운 거 중간에 좀 끊겨가지고, 어, 끊긴 부분부터 다시 한번 하고,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어제 좀 빨랐죠? 좀 빠른 감이 있으셨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어차피 반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좀 이제 설명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때는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 그렇게 갈게요. 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복하다 보면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좀 천천히 할게요. 어저께 우리가 이쪽 끝에다가 저쪽 끝에다가 분계를 하고 여기다가 전기를 했어요. 그쵸? 어, 분계하고 전기된 상태예요, 지금. 전기가 완료된 상태. 모든 분계가 다 들어가고 전기까지 끝난 상태인데 어,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그 중간에 끊겼죠. 그래서 마감하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마감. 장부 마감하는 거. 장부 마감은 결산 과정 중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분계가 들어가고 결산 분계도 다 들어가고 수정 호시산표까지 어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마감하던 중에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끝난 부분부터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장부 마감이라는 거는요. 장부를 마감한다라는 건 클로징한다라고 그랬죠. 더 이상 이제 못 적어요. 이제 오늘 이번 올해 거는 끝났어요라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감하는 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잔액을 0으로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순서가 있다 그랬죠. 순서가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계정부터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 대표 계정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이죠.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에 적혀 있는 모든 계정 중에 수익과 비용 계정부터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랬죠. 수익과 비용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해에 일정 기간, 올해에 보고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쭉 누적해서 수익과 비용을 쭉 모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걔를 퉁쳐가지고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비용이 수익보다 많으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는 데 의의가 있죠.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년 1월 1일은 다시 0부터 시작해요. 제로, 제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계정은 이익, 손익을 계산하는 데 의의가 있고 재무상태표 계정은요. 얘는요. 자산부채 자본은요. 어느 시점에 잔액을 나타내는 데 의의가 있어요. 12월 31일에 잔액을 표시하면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다음 해가 되면 다음 기가 되면 0부터 시작하나요? 아니죠. 2월 시켜서 그 금액을 기초 잔액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초 잔액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특징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 자, 그러면 어저께 여러분이 아마 이 수익과 비용 계정을 손익으로 옮기는 거를 조금 답답해하시고 어려워하셨을 수 있는데 그거는 분계가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결과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은 어디로? 집합손익이라는 결산 때만 잠깐 나타나는 계정으로 일단 옮겼다가 수익이나 비용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걸 어디에 붙여준다? 자본에 갖다 붙여준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손익 계정부터 일단 마감하는 거 해볼게요. 여기 지금 마감에 손익계산서 계정부터 마감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손익 대체 분계를 여기다가 저기다 끝에다 했었는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대체 분계를
여기서 이제 총계정 원장에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 계정을 찾아야겠죠. 수익과 비용 계정. 다 비슷해 보이지만 딱 여기서 갈려요. 그렇죠? 상품 매출, 매출 원가, 보험료. 얘는 수익 계정이고요. 계정이고요. 얘네 둘은 비용 계정이에요. 물론 우리가 실제 재무제표를 만들 때 기업의 재무상 그 총계정 원장을 보면 더 많은 수익 계정과 더 많은 비용 계정이 있겠죠. 지금 딱 세 개만 해보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수익 계정은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대변이었죠. 대변이니까 대변에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수익이 발생할 때 대변에다가 적었을 테니까 대변에 쭉 이렇게 모여 있겠죠. 비용 계정은요? 비용 계정은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리에 기존기 이렇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각 계정 잔액을 0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대변에 있던 수익 계정의 대변에 있던 놈을 이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여기 대변으로. 수익은 원래 대변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도 얘도 비용 계정도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고 잔액을 0으로 차대변 똑같이 만들어서 0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잖아요. 비용은. 그럼 얘도 어디로? 비용 계정을 차변에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뭐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거를 분계를 어떻게 옮기냐면 분계를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상품 매출 여기 지금 얼마 있어요? 현금으로 50만 원 매출했고 외상으로 45만 원 매출한 거 9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 있죠. 이 95만 원을 여기를 0으로 만들고 잔액을 0으로 만들고 어디로?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저걸 0으로 만들어 볼까요? 상품 매출을 0으로 만들어 볼까요? 상품 매출 잔액을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야겠죠. 차변에 대변에. 차변에 나와야 될까요? 대변에 나와야 될까요? 상품 매출이라는 잔액 계정이. 그렇죠. 차변에 나와주면 45만 원을 여기다가 95만 원을 적어주면 잔액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 우리 거래 팔려서 또는 거래 심료서 할 때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 대변. 없애줄 때는 어디? 차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없애주는 거예요. 0으로 만들어 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은 원래 대변에 발생해요. 근데 까주려면 없애주려면 반대쪽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쪽에. 그러니까 손익 대체할 때는요. 수익 계정에 수익을 차변에 적어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반대쪽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익은 일반적으로 대변에만 나와요. 대변 계정이잖아. 근데 없애줄 때는 어떻게? 반대쪽에 적어주면 되는 거. 반대쪽에. 반대쪽에. 수익을 반대쪽에. 그러니까 수익 소멸이죠. 수익 소멸은 어디? 차변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을 때 차변에다가 상품 매출이라고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인데 지금 차변에 나온 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는 거. 그렇죠? 없애주는 거. 15만 원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럼 어디로 보내면 되겠어요? 지금 상품 매출 이렇게 없애준 거죠? 없애주고 어디로 보낸다? 집합손익이라는 새로 나온 이게 지금 이제 결산 때만 잠깐 나오는 건데 집합손익 또는 손익계정인데 손익계정이라면 헷갈리니까 여러분 집합손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집합손익에다가 집합손익에다가 95만 원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옮겨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정 대체라고 하거든요. 계정 대체 까주면서 일로 옮겨주는 거. 까주면서 옮겨주는 거. 자, 그럼 이거 전기해 볼까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전기해 볼까요? 상품 매출 계정이 하변에 나왔죠. 그럼 상품 매출 가서 어디 적어야 돼요? 하변 대변. 차변에 적어야지. 그쵸? 아니 우리 전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전기하는 건 상품 매출 계정이 나왔죠. 이 계정 가서 차변에 적혀 있잖아요. 저게. 그 차변에 적는 거예요. 얼마를? 95만 원을. 우리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쵸? 하면서 이건 어디 상대 계정의 집합 손익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손익도 나왔죠. 집합손익 어디 나왔어요? 대변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집합손익이 대변에 나왔잖아.
그럼 집합손익 가서 어디 적어야 돼요? 대변에. 하던 대로 우리 전기 그렇게 연습해 나오고 관리해 볼게요. 수익이니까 집합손익 계정에 대변에 15만 원 적어서 얘는 뭐예요? 상품 매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잔액은 0이 됐죠. 0이 되고 어디로 이사 왔어요? 로 이사 왔잖아. 수익이니까 대변에 이사 왔잖아요. 비용도 해볼까요? 똑같아요. 비용.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계정부터 먼저 정리를, 그러니까 분기하는 순서는 이렇게 수익 계정이나 비용 계정부터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 반대쪽에 집합손익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보세요. 비용도 보세요. 비용. 지금 비용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인데 원래 비용이니까 자기 자리 어디에요? 차변에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없애주려면 어디로 가요? 어디에 분기할 때 차변 대변 어느 쪽에 적어야 될까요? 대변에 적어줘야겠지. 비용 소멸이니까. 맞죠? 비용 없애주는 거예요. 영어 없애주고 싶다는 거야. 옮기려고. 그러면은 상품 매출 원가를 하변 대변 대변에 적어줘야겠지. 상품 매출 원가를 대변에 적어주는 거예요. 상품 매출 원가 얼마요? 15만 원? 15만 원을 대변에 적어주고 대변에 적어서 빼주고 얘 어디로 간다? 집합손익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집합손익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상품 매출 원가 지금 요거를 전기하면 상품 매출 원가라는 계정이 지금 대변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매출 원가 가서 어디 적어야 돼요? 대변에다 그렇죠? 대변에다가 75만 원을 적고 집합 손익 이렇게 적어주고 집합 손익 계정이 지금 차변에 나왔죠? 집합 손익 계정이 차변에 나왔어요. 75만 원. 15만 원이에요. 상품 원가.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해보니까 상품 매출은 여기는 다 마감이 돼버리고, 그쵸? 얘가 어디로 왔어? 상품 매출 대변에 있던 놈이 어디로 왔어요? 집합손익 대변에 이사 왔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원가도 원래 75만 원이 차변에 있었는데 얘도 0이 되면서 마감이 되고 어디로 이사 왔어요? 차변에 있던 놈이 차변으로 그대로 왔죠? 보험료 한 번 더 해볼까요? 보험료도 비용이잖아요, 그쵸? 비용. 비용은 원래 차변에서 발생하는데 없애주려면 어디로 가면 대변에 적혀주면 되죠. 비용 소멸. 비용 소멸. 비용 감소라고 얘기를 할게요. 비용 감소, 비용 소멸. 그쵸?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대변으로 와야지. 보험료 1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합손익에 2만 원을 차변에 적어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험료. 자, 여기를 보면 여기 보험료가 지금 대변에 2만 원이 있으니까 보험료 가서 대변에 1만 원 적고 전기하는 방법. 여기다가는 집합손익 적어주시고 집합손익 계정에 지금 차변에 적혀 있으니까 집합손익 가서 차변에 1만 원을 적고 1만 원을 적고 상대 계정이 뭐야? 보험료예요라는 거예요. 보험료.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 계정을 다 이사시켰죠. 다 이사시켰잖아요. 이쪽으로 이사시켰죠. 그럼 얘네들은 다 잔액이 어떻게 됐어요? 잔액이 0이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95만 원 합계 차변 합계 95만 원 대변 합계 95만 원 됐을 때 이렇게 이중선을 끄면 이게 마감이에요. 끝.
4대가 같아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정리가 다 된 거야. 이거 자체 정리가 다 된 상태. 정리가 다 된 상태야. 깔끔하게 대차가 맞잖아.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렇죠? 그다음 이쪽도 뭐예요? 또 이렇게 해서 15만 원, 5만 원 대차 같아요. 올해 끝났어요라는 거예요. 마감 이게 마감이에요. 마찬가지로 요거 보험료도 비용도 대차를 이렇게 일치시켜 가지고 마감시킨 거예요. 그치? 수익 비용 계정은 다 마감하고 어디로 다 이사 왔어요? 얘가 어디로? 일로 다 이사 왔잖아. 그러면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됐어요? 지금 이건 두 줄이지만 수익이 대변에 지금 자기 자리에 다 모여 있고 비용이 차변에 다 모여 있는데 딱 비교 가능하죠. 지금 하나 두 개밖에 세 개밖에 없지만 이게 계정이 뭐 수백 개면은 다 여기가 적정에 쌓이겠죠. 그럼 대차가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상태죠. 많은 상태예요. 근데 자 보세요. 수익은 95만 원, 비용은 올해 총 비용은 77만 원인데 요 집합 손익도 이렇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얘도 0이 돼야 돼. 얘도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얼마나 튀어나왔어요? 상품 매출이 여기가 지금 18만 원만큼 더 많죠. 상품 매출 대변이 지금 18만 원만큼 더 많잖아. 그러니까 차변에 집합 손익을 18만 원만큼 더 적어줘야지 0이 돼요. 양쪽이 같아진다고.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집합 손익을 18만 원을 적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지금 얘가 모양으로 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집합 손익이 18만 원이 차변에 더 들어가야 돼. 그럼 분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면 집합 손익을 더 늘려줘야 된다니까. 얼마를? 18만 원만큼을 늘려주면 여기서도 보인다. 그렇죠? 95만 원, 77만 원 해서 95만 원. 양쪽이 같죠. 얘도 사라진다니까. 얘는 잠깐 모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어쨌든 좋아. 끝냈어.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낸다라는. 얘를 튕겨서 보내래잖아. 어디로? 적어야 되잖아. 그렇죠? 자본으로 보낸다라는 게 핵심. 자본. 이거는 이게 결국 뭐예요? 의미하는 바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비교한 순이익이죠. 순이익은 어디로 간다? 자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급에서는 자본금 하나만 써가지고 그냥 해서 하지만 1급에서는 자본금과 뭐 이익잉여금 구분하라고 이거는 장사 미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 그 경영의 결과 이거는 경영의 결과죠. 그랑 구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처음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요 예제만은 그냥 자본금에다 붙여볼게요. 자본 계정에다 붙이면 돼요. 자본금 계정에다 붙여볼게요. 자본금. 좀 색깔을 달리할까요? 자본금 이렇게 자본금 해서 8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전기해 볼까요? 집합손익 계정에 어디? 하변에 8만 원이 있고 얘는 상대 계정이 자본금이죠. 그리고 자본금 계정에 18만 원을 대변에 적고 얘는 어디서 온 거다? 집합손익에서 온. 자, 여기까지가 수익비용 계정의 마감이었으니까 손익대체 분계인데 손익대체 분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 계정을 소멸시키고 수익 계정, 그러니까 수익 계정이 있으면 수익 계정을 반대에 적어주고 상품 매출. 원래 수익 계정은 대변에 적는 거잖아요. 하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반대쪽에 집합손익. 그러니까 수익 비용 계정 먼저 적어야 돼요. 분계할 때. 집합손익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서가 수익이나 비용 계정을 반대쪽으로 떨어주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떨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떨어주고 상대 계정에 집합손익 딱 들어맞아요. 그 다음에 손익 계정이 다 마감이 됐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년 1월 1일에는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다른 장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장부가 되는 거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데요. 재무상태표 계정은 마감해도 0이 내년에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올해 기말 잔액이 내년 초 잔액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마감하는지. 자, 현금 차변의 증가, 단기 증가는 150이고 단기 감소는 102만 원이에요. 잔액은 얼마 있어요? 차변에 48만 원이 있죠. 지금 요거는 세 줄이지만 금액은 150, 102만 원이니까 차변에 48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0으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얼마를 적어야 돼요? 대변에 48만 원을 적어야지 0이 되죠. 대변에 48만 원을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요. 12월 30일이 원래 이렇게 분기 앞에 이렇게 날짜를 적을 수도 있어요. 조금씩 하다 보면 분기 앞에 이제 분기 번호를 적듯이 날짜를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생략된 거지만 요거는 적어볼게요. 12월 30일 결산일을 우리 마감할 때 이거를 차기 2월, 차기 2월, 차기 2월 내년으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적냐면 48만 원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대차가 맞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차가 얼마씩 됐어요? 150만 원씩 된 거 보이세요? 대차가 이렇게 하면 150만 원씩 됐잖아요. 그렇죠? 일단 잔액이 맞죠? 잔액이 맞으니까 얘는 일단 마감시켜 볼게요. 이렇게 잔액이 맞았어. 오케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내년으로 넘겼잖아. 48만 원을 내년에서 받아야 돼요. 어디서 받냐? 대변에 한번 적었으니까 차변에 한번 적어줘야 돼. 이쪽에서 받아요. 1월 1일 전기에서 넘어왔다. 얼마? 48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12월 31일은 단기고요. 요 1월 1일은 내년을 말하는 거예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마감할 때 차기 2월 내년으로 48만 원 넘겨. 이거는 기말 잔액인 거고요. 0 맞춘 다음에 내년에서 이걸 도로 받아. 그러면은 1월 1일 시작할 때는 얼마로 시작하는 거예요? 48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간단해요. 외상 매출금 해볼게요. 일단 영어로 만들려면 어디 얼마를 적어야 돼요? 대변에 45만 원을 적어야겠죠. 이게 잔액이잖아요. 이건 내년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얘를 12월 31일 날짜를 적고 차기 2월 내년으로 45만 원을 넘겨라. 그리고 일단 얘는 이렇게 45만 원, 45만 원 밸런스 대차를 맞춰준 다음에 이거 받아야겠죠? 내년이에요. 내년 1월 1월 전기에서 넘어온 금액이 4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현금하고 외상 매출금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잔액이 어디서 처음 시작할 때 어디 있어야 돼요? 차변에 있어야겠죠. 지금 차변에 지금 48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물론 이거는 맞춰주기 위해서 적은 거고 그런 거고 시작할 땐 48만 원 차변에서 시작했죠. 차변에서 시작했죠. 상품 한 번 더 해볼까요? 똑같아요. 상품은 지금 130만 원이 있었고 75만 원이 팔려 나가서 55만 원 창고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차변의 잔액이 55만 원이야. 그러면 얘도 넘길 때는 대변에 차기 2월 해서 55만 원 적어주고 일단 대차를 맞춰서 올해 장부는 끝이에요. 올해는 더 넣을 게 없어요. 더 넣으면 안 돼요라고 지금 하는 행위예요. 지금 마감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감. 앞에 쭉 이거는 다 2020 올해 단기고요. 여기서부터는 내년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1월 1일 전기에서 넘어온 거 얼마? 55만 원이 기초 잔액이 되는 거예요. 기초 잔액. 그럼 얘네는 뭐예요? 다 얘네는 기말 잔액이죠. 45만 원 40. 기말 잔액. 외상 매입금은요? 앞에 현금 외상 매출금 상품은 자산이었어요. 그렇죠? 얘는 부채죠. 부채는 방향만 바뀌면 돼요. 부채는 잔액이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죠. 지금 60, 30이니까 올해 외상 매입금이 상품 매입하면서 60만 원 증가했고 현금으로 30만 원 갚았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지금 30만 원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잔액 30만 원을 0으로 만들어 주려면 차변에다가 얼마를 적어줘야 돼요? 30만 원 적어줘야겠죠. 12월 31일 차기에 내년으로 넘기는 거 10만 원 이렇게 적어줘야지 대차가 10이 돼요. 60이 돼요. 네? 그리고 받아야겠죠. 전기 2월 얼마? 10만 원. 자, 마지막으로 자본도 마감해 볼까요? 자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118만 원이 대변에 있으니까 118만 원을 10월 31일 차기 2월 해서 마감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 보세요. 아까 우리 마감 순서를 손익계산서 계정 먼저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만약에 재무상태표 계정부터 싹 다 마감하고 손익계정을 마감을 해버리면요. 만약에 자 이거 집합손익 오기 전에 재무상태표 계정부터 마감을 해버렸어. 100만 원인 상태에서 그냥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집합손익계정에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 순손익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마감을 해버리면. 어차피 얘네들은 수익 비용 계정은 손익을 계산해 가지고 재무상태표로 보내줘야 된다고요. 보내줘야 되는데 재무상태표 계정부터 마감을 싹 해버리면 손익 계정을 마감해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 계정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을 마감을 해야지 이게 오고 나서 이렇게 마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말 자본금의 잔액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1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8만. 기초에 100만 원 있었고 순이익으로 18만 원, 8만 원. 따라서 내년 기초 자본금 118만 원을 시작하고 내년 한 해 동안 또 장사해서 이익이 얼마 나면 또 여기에 갖다 붙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감은 아주 천천히 봤는데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한다. 그 이유는 재무상태표 계정을 먼저 마감하면 순이익이 갈 데가 없어진다. 그 정도고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익과 비용 계정은 순이익 또는 순손실을 계산하면 내년에 0부터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부채 자본은 마감하고 2월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말 잔액이 기초 잔액이 된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정말 중요한 거고 그거를 몸소 해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감을 다 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재무상태표 만들어야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제 뭐 다 했어요. 그렇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한번 이거 가지고 만들어 볼까요? 간단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나올게요. 재무상태표 만들어 볼까요? 우리 재무상태표 만들까요?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2000X1년 뭐 12월 31일 때라고 나와 있어야겠죠. 여기 자산 자본 할 수 있으려나? 너무 적어가지고 유동자산이 있고요. 그쵸? 유동자산이 있고요. 유동은 당좌자산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잖아요. 그쵸?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거는요. 현금과 외상매출금이네. 그쵸?
개수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 잔액 얼마? 현금 기말 잔액 얼마예요? 그거예요. 48만. 이게 기말 재무제표 이제 표시. 48만 원.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있나요? 외상 매출금도 당가자산이거든요. 잔액이 얼마예요? 45만 원. 재고자산은 하나 있네요. 그렇죠? 총 얼마? 55만 원. 비유동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이 3개밖에 없어요. 부채는요?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는데 외상매입금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얘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입니다. 외상매입금 얼마? 30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자본은 이 자본금밖에 없어요. 자본금. 금은 심플하게 하자고요. 자본금 108만 원 이렇게 됐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맞는지 볼까요? 이게 다 더하면 얼마예요? 148만 원이죠. 자산 합계 140만 원. 그 다음에 부채 합계는요. 이 자본금이 118만 원이 돼야지 이게 148만 원이 되잖아요. 이 기말 자본금이 148이 돼야 되는 이유. 여기에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18만 원이 여기 당기 순이익이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요. 계산서 계산서는 X2000 X2000 X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이렇게 나와야겠죠. 기간 매출액 얼마예요? 매출액 상품 매출 5만 원 했죠. 매출 5만 원, 매출 원가 70 그렇죠. 75만 원이 매출 원가예요. 그럼 요걸 뺀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매출 총 이익이라고 그랬죠. 매출 총 이익은 얼마예요? 매출 총 이익은 20만 원이네. 또 뭘 빼요? 판관비를 빼죠. 판관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보험료 그쵸? 보험료 2만 원을 빼면 요게 뭐라 그랬어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18만 원 있고요. 영업 외수익 영업 외 비용이 모두 없어요. 그쵸? 그러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18만 원 남고요. 법인세 비용이 없이 당기 순이익이 제가 이렇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18만 원. 이거 어디로 간다?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18만 원. 다른 건 못해도 요건 이해가 되셔야 돼요. 18만 원이 어디로 붙는다? 자본으로 가서. 됐죠? 자, 그래서 재무제표까지 완성이 됐어요. 재무제표까지 완성이 됐고요. 찍으실 분은 찍으세요. 이거는. 손익계정을 또 지워버려. 어제 제가 드린 것 중에 파일을 보니까 손익계정이 지워진 손익계정이 지워진 거를 저를 찍는 건 아니겠지만 자 됐죠? 어제보다는 좀 익숙해지셨어요? 찍으세요. 네. 만약에 지금 모든 게 다 버겁다 그러면요. 일단 그 분기하고 전기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다 이해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능숙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지. 요거는 우리 이해는 하셨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이게 손익계산서 다 만들 흐름이 이게 다 하다 보면 이렇게 재무제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고 이게 능숙하냐 안 하냐는 많이 해보냐 안 해보냐의 차이인 거지. 어, 이게 도통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분기하고 전기만 잘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싹 지우고 여러분 종이 하나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끝까지 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 반복해서 뭐 지겹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지나면 하라 그래도 여러분 할 일도 없고 하실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앞에 제가 하는 거 같이 보면서 이제 해보시고 그다음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고 그리고 숫자 바꿔서 이제 전혀 다른 예제로 한번 그렇게 할게요. 요걸 좀 지워야 되거든요. 딱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종이는 두 개를 준비하셔야겠다. 그쵸? 하나는 분계장, 하나는 총계정 원장, 또 하나는 시산표 그릴 거. 그쵸? 숫자를 그려 놓으세요. 크게, 크게. 한 장에 8개를 넣을게. 작게 하지 마시고.
네네네. 자,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숫자가 외워지겠어요라고 하시는데 외워지면 더 좋아요. 숫자가 외워져야지 편하고 편해야지 더 많은 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전체가 보인다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숫자가 외워져도 괜찮아요. 그 숫자를 이제 느끼면서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걸 굳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요. 처음에는 하나 이렇게 좁은 걸 보다가 숫자가 이제 계속 이제 같은 걸 하다 보면 큰 틀이 보여요. 앞뒤가 보여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하다가 해요. 1번. 그 전에 순서가 여러분 이제 순서를 정리해야겠다. 순서를 여기다 정리하고 순서 정리하고 잠깐 쉴까요, 그럼? 순서 여러분 하다 보면 이게 뭐 어떤 순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안 가죠. 네, 자, 우리가 거래가 있으면요, 그렇죠? 거래를 파악했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분기한다 그랬죠? 분기는 어디다 한다? 분계장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는 분계장이에요. 판에 여기가 분계장이고 분계가 하나의 분계를 했으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전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옮겨 적는 거예요. 어, 저는 그 처음 설명드릴 때 분기를 싹 하고 전기를 한꺼번에 했지만 여러분은 부디 분기 하나 하고 바로 전기하세요. 꼭 전기 저처럼 다 분기 다 하고 전기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기 하나 하고 전기하고 분기하고 전기하고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계되면 바로 전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의 전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구장창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중에 주구장창 하다가 이제 우리가 다 끝났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래를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결산은 뭐 하는 거다 그랬어요?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결산. 12월 31일 지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12월 30일이 지나고 나서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가고 날짜는 12월 31일로 해요. 결산 날짜는 12월 31일로 분계를 하는데 어쨌든 12월 31일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산 절차를 좀 알아봐야겠죠. 결산 절차에서도 뭐니 뭐니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결산 수정 분계라고 했어요. 그렇죠?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결산 수정 분계가 여기서도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분계가 제일 중요하고 결산 과정에서도 결산 해야겠다. 결산 과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결산 분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수정 분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연습 예제 4번에서는요. 8번 있죠. 8번 기말에 창고에 남아있는 상품은 55만 원이다.
요게 이제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넣어봤어요. 8번. 그쵸? 8번이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이고, 요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데 결산 수정 분계 하기 전에 결산 수정 분계 하기 전에 모든 전기가 똑바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표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데, 그거를 시산표라 그랬고, 수정 분계 하기 전이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얘를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한다.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를 다 끝났어. 얘도 분계니까 얘도 전기를 했겠죠. 분기하고 전기했을 거잖아요. 그럼 또 얘도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고 싶겠죠. 그러면 뭘 만들어 봐요? 또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 보는 것뿐. 별거 없어요. 시산표는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때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중에도 만들 수 있고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하기를 수정 전 분계 전후에 만든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그러면 이제 모든 분계 다 들어갔죠. 결산 분계까지 다 들어갔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장부를 마감해야지. 장부를 마감. 마감하는 절차, 손익계정부터 마감하고 대문상태표 계정 마감한다. 그거 방금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 목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아까 해봤잖아요. 그쵸?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볼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해볼 거고요. 우리는 어떤 순서대로 할 거냐면요. 어떤 순서대로 할 거냐면 수정전 시사 아니 그 거래 분계 전기 거래 분계 전기 1번부터 7번까지 하고 수정전 시산표 생략하고 결산 분계까지 한 다음에 시산표 만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번부터 7번이에요. 이거 1번부터 7번이죠. 요거는 8번 분계예요. 그러니까 얘를 생략하고 1번부터 7번, 8번까지 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 여기다 어제처럼 만들어 보고 마감하고 재무제표 만들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순서나 이런 거 좀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시간이 딱 지금 쉴 때네요. 그쵸?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하시죠. 네.